내 이름은 불안, 18살이다. 팔팔한 대학생이다.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끝낸 나는 언제나처럼 집에 왔다. 그렇다, 나는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알바를 하고 있다. 알바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친구와 채팅을 하거나 SNS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이린 녀석 또 시시한 사진을 보냈군. 아이린은 알바하는 곳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따로 만나서 자주 놀기도 한다. 아이린과는 알바 후에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많다. 있잖아, 오늘 알바 끝나면 우리 자주 먹던 케밥 먹으러 안 갈래? 오, 케빈! 거기 케밥 말이지? 배달 남은 거 끝나면 연락할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케밥하고 콜라 2개씩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역시 여기 케밥이 최고야. 그리고 오늘도 역시 피자 배달 알바가 시작되었다. 네, 마르게리타 피자 2개 있어요. 네,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배달을 나갔다. 나는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 빌딩에 도착했다. 오늘은 후세인 씨 5층이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은 아이린에게 재밌는 걸 보내주겠어. 이 피자에 침을 뱉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야지. 어차피 이 정도 침 뱉는다고 들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빌딩 그림자에 숨어 피자에 침을 뱉었다. 오 예! 피자에 침을 뱉는 모습이 제대로 나오도록 동영상을 찍었다. 그 사진을 아이린에게 보내고 SNS에도 영상을 올렸다. 나는 엄청나게 흥분했다. 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한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 피자가 식기 전에 배달해야 하는데. 나는 서둘러 피자를 배달하러 갔다. 피자 배달입니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봐, 저 녀석 뭐야? 피자에 침 뱉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 관리인이 보고 있던 방범 카메라에 이 모든 장면이 찍혔던 것이다. 저 빌어먹을 녀석? 어느 집으로 배달 간 거야? 관리인이 여러 대의 방범 카메라를 체크해 후세인 씨의 집인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후세인 씨에게 전달되고 경찰에도 알바하는 가게에도 연락이 갔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린과 SNS상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가게로 돌아왔다. 바로 그 순간.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말이에요? 너 손님 피자에 침을 뱉었다고 클레임이 들어왔어. 가게에 돌아올 때쯤에는 점장에게도 전해지고 경찰도 나서게 된 것 같다. 고객이 잠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감시 카메라에 네가 피자에 뭔가 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 말도 안 돼. 나는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피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것뿐이에요. 상자를 연 것은 사실이지만 침을 뱉는지 따위는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뭐지? 이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까지 했잖아. 그건... 이 이상의 변명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해고를 당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이야. 들키다니. 뭐야? 그렇다. SNS에 올렸던 영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화제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혹시 나 붙잡혀가는 거 아니야?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하지? 밖에 나가기는커녕 방에서 나가는 것도 무서워졌고 나는 웅크리고 앉아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집에 경찰이 와서 불안 씨 맞으시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저지른 죄는 무거워요. 반성하세요. 나는 곧장 연행되어 서까지 끌려갔다. 그 후로 바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나는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죄로 최대 15년의 피자 가게의 재산에 피해를 준 죄로 최대 3년이 추가되어 합계 최대 18년을 구형받고 말았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피자 상자를 열기만 했을 뿐이에요. 침은 안 뱉었어요. 나는 재판소에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당신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라며 허무하게 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냥 장난으로 한 것뿐인데. 내가 한 짓은 바로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내가 저지른 범죄는 터키에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애당초 이런 것은 중대한 죄가 아니지만 SNS의 발전에 따른 이 같은 악질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나라의 대책으로 18년형이 판결되었다. 젠장, 그런 짓 하지 말걸. 조금 들뜬 기분의 한 짓이 설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는 순식간에 18년이라는 청춘을 헛되게 하고 말았다. 교도소에서 나가면 36살인가.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음식 배달 서비스도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배달원이 수프를 먹고 양을 속이기 위해서 소변을 넣거나 아프리카에서는 배달지인 여성의 집 앞에서 배달원이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발각된 사건은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배달 서비스로 주문을 할 때는 먹기 전에 뚜껑을 열었던 흔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